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애들이 정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 얘들이 정신이 나갔고 얘들이 아마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이런 포고령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음,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얘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국회에서 국회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거나 하면 국회의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은 계엄 기간에 체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돼 있어요. 그럼 네, 현행범만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집회를 하러 모이면 개헌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집회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 정치 활동이니까 국회의원 수십 명을 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려고 그런 포고령을 만든 것이긴 한데 그 네.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 그러니까 윤석열은 실제로 유신 헌법을 베껴왔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보세요. 저는 유신헌법을 베꼈다가 오고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윤석열 자체는 예, 전혀 상식적이거나 전혀 예, 법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 걔가 검사를 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네, 윤석열이 형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얘 잡아. 명령만 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뭐 어떻게 합격했고 뭐 자기가 뭐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고 그럴지는 모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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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검사가 돼서는 법대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음, 어디 용역 깡패식으로 깡패처럼 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가 아마 평검사 때부터도 아마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음, 머리 굵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평검사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 자기 고참 검사들이 다 서울대 법대 후배잖아요. 그쵸, 보통 많아가지고 임관이 된 검사들은 네, 서울대 법대 출신은 별로 없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일찍 붙어서 검사 생활 음, 일찍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는 아주 오래 공부를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자기는 또 서울대 법대 선배잖아요. 고참들보다. 네, 그러니까 뭐 아마 만화 무인으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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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고참들한테도 그 음, 학교 후배 다루듯이 네, 자기가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얘 잡자, 얘 유죄지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뭐 수사관들한테 대신 쓰게 하든지 네, 아니면 자기 후배나 후임들한테 이렇게 대충 일 떠넘겨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음, 법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몰랐을 것이고 음, 지금은 더 모를 겁니다. 아마 음. 정치질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예. 그 이후로는 공부를 아예 안 했을 테니까. 아예 안 했고 실무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조국이면 조국 얘 잡아 이렇게 하면 음, 그러면 밑에 음, 검사들이 이리저리 구실을 잡아서 조국을 잡는 것이고 음, 누구 이재명 얘 잡아 그러면 저기 구실을 달아서 잡는 것이고 또 누구 김학이 얘 봐줘 그러면 구실을 달아서 봐주는 것이고 음, 얘는 그러니까 뭐 이걸 봐줄 수가 있을까 얘를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정적이면 무조건 부하 검사들을 시켜서 때려잡으라고 하고 음. 자기 편이면 무조건 부하 검사들을 시켜서 아무리 무리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논리가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봐줘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완전 윤석열이 때문에 이제 문을 닫게 생긴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봐주느라고. 예. 영화 부당거래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 있는데 잡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면 근거를 만들면 되잖아 이러면서 또 화를 내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예, 식인 거죠. 그런 그런 식인 식인 거죠.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이런 포고령도 보면은 다 근거를 만든 거잖아요. 본인 그렇죠. 맘대로. 그러니까 그 포고령도 윤석열이는 이게 뭐 음, 유신 시절의 헌법에 따른 포고령이냐, 현행 네, 헌법에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포고령을 하되 국회를 빨리 장악을 해서 예, 이게 윤석열이 바보는 아니니까 음, 전혀 바보는 아니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는 딱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포고령을 만들어서 음, 그 포고령을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하고 네, 비상계엄을 저기 발령함과 동시에 네, 국회를 장악해서 네, 국회의 회의를 막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버리면 골치 네, 아프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밑에 애들이나 뭐 이런 다른 실무자들이나 네, 아무튼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포고령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고령 위반으로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 넣으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 거죠. 네. 현장에서 그렇게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할 영관권 장교들도 없었고, 네. 그러면 뭐 그냥 뭐 거기에 있는 특수부 특임대 하사나 중사나 특임대 사병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장교들도 뭐 때문에 그런 무리하게 발포 명령을 한다든지 네. 무리하게 들어가서 진압해서 국회를 본회의를 방해하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 네.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할 현장 지휘 장교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요즘 대명천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음. 우왕좌왕하고 바보인 척 하다가 출동하라고 했으니까 출동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출동해서 발포하면서 공포탄이라도 쏘면서 국회 회의를 방해해.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이나 이번 반란의 지도부의 그런 그 의도였을 거예요. 국회에 가서. 네. 그러니까 국회 내부는 방송에는 보도가 안 되고 뭐 인터넷 뭐 유튜브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보도가 안 됐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내부적으로는 공포탄이라도 쏘면서 회의를 완전히 무산을 시켜라. 네. 이것이 의도였을 텐데 전혀 특임대 장교들이나 사병들이나 누구나 현장 실무자들은 아무도 그럴 의사가 없었던 거죠. 출동하라니까 출동하지만 거기서 왜 총을 쏩니까? 누굴 책임을 지라고 공포탄을 쏩니까? 나도요. 네. 누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총도 공포탄도 하나 못 쏘고 네. 그냥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보처럼 있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퇴각하라고 명령 나오니까 어이 잘됐다고 얼른 퇴각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실탄 지급도 애초에 안 됐다 하더군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적은 체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목적은 체포고 예. 국회의원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포고령의 9가지 아니 지금 이제 6가지 포고령 리스트가 예. 지금까지 검찰로서 해결 못한 걸 군인으로서 해결하겠다. 그렇죠. 예, 힘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이제 그렇죠. 위시리스트라고 하시죠. 위시리스트.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전공이. 내가 이거를 힘으로 강제하겠다. 이제 큰일 났어 해가지고 군인을 풀었는데 예. 이게 또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약간. 예. 그렇죠. 야,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 완전 모호하죠. 예. 처단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법조인이시잖아요. 어쨌든 변호사시고. 예. 이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처단한다는 네. 그건 정말 촌스럽고 법률 용어는 아닌데 정말 그거는 황당한 얘기인데 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법적으로는 개헌법 포고령이라고 해놓고 위반하면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마 거기는 이제 처단한다고 되어 있죠. 개헌법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개헌법에는 개헌 포고령을 이렇게 발령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포고령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코미디 같은 전공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포고령은 개헌을 선포하면서 그때 정한 내용을 포고령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개헌법 자체 이제 구칙 조항이나 벌칙 조항에는 네. 개헌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은 뭐 몇 년 이상의 징역, 얼마 이렇게 형량은 개헌법에 아마 말미에 적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예외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개헌법의 상세한 절차적인 것이나 형벌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네. 포고령에는 이제 그거를 적었는데 네. 그러면 그걸 바보같이 멍청하게 정말 네. 이렇게 바보같이 처단한다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이렇게 이 포고령을 위반을 하면 개헌법 몇 조에 의해서 뭐 징역형에 처한다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네. 이렇게 써놨으면 그래도 좀 요즘 시대에 맞는 어떤 법치주의에 맞는 이렇게 용어가 될 텐데 네. 이게 무슨 공산당식으로 처단한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네. 코미디 같은 문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군인 출신과 이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이 이거를 이제 이름으로 써내렸고 이 포고령을 예. 그리고 이거를 지시한 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인데 엘리트들이 모여서 만든 포고령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어떤 이제 미디어 감각도 전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도 좀 좋게 뭔가 이렇게 비상계엄을 하면 정말 비상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국민이 좀 느껴야 되는데 전혀 국민은 비상한 상황이 아니었고 김건희만 비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만 비상 상황인데
일반 국민의 99.999%는 아무런 비상 상황이라고 느끼지 그러니까, 않는데 예. 자기하고 자기 마누라만 비상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패착이고 예, 하다못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 그 계엄 포고령의 문구 자체도 예, 뭔가 이게 아무리 계엄령이고 비상계엄이지만 법치주의에 맞는 용어, 네, 법률 용어를 가지고 계엄법 음,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것, 처벌됩니다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을 처단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음, 무슨 인민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지 이게 빨갱이가 된다는 것인지 공산주의식의 얘기인 것인지 알 수가 음, 없는 이런 현대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뭐 5, 60년대식의 황당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네,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미디어적인 감각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윤석열뿐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일하는 애들 자체도 전부 다 무능한 데다가 또라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예.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아무튼, 윤석열이라고 불러야죠. 네, 윤석열이 예. 이거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근거로 된 이유가 예. 민주당이 예산안을 예. 예. 예산안을 지정한 거랑, 예. 그리고, 또 국회를 장악했다. 입법부를 예. 장악했다. 예. 이렇게 근거로 됐는데, 예. 그거는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방금 김건희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김건희 때문에, 예. 김건희가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급하게 선포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부터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댓글을 전 나름대로 실시간에 채팅에 단 댓글이 예. 마누라 반탕령 비상계엄이에요. 계속 저는 그 채팅에다가 마누라 반탕령 마누라 비상계엄이라고 방탕용. 비상계엄이라고 계속 채팅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마누라 방탄용 비상계엄이고 여러 음, 평론가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할 때 아까 천지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왜 하필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을 위해서 수도권에 다 집중해서 모여 있고 지방으로 안 내려가서 그쵸. 네. 금방 국회에 도착할 수 있는 날짜에 음, 갑자기 이것을 했느냐라는 음, 것은 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검사 탄핵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도 하나 있고 또 음, 하나 설은 김건희에 대해서 뭐 뉴스타파인가 뭐 저기 서울의 소린가 이명수 기자인가가 김건희 고모하고 이모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던 녹취록들을 슬슬 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어제 네. 오늘부터. 그래서 네. 그게 풀릴 거가 겁나서 어제 그냥 갑자기 최재형 목사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까지 음, 전부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징조였죠. 그걸로도 안 되겠다. 그걸로도 안 음, 되겠다 싶어서 네. 아마 이 날짜를 빨리 비상계엄 빨리 해라라는 얘기는 아마 김건희가 오다를 내리지 않았을까 음, 윤석열한테 나에 대한 이제 이 고모 이모들의 네. 녹취록이 풀리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싶어서 네. 이제 그런 오다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거를 이유로 삼을 만한 게, 예, 계엄령을 비상으로 선포할 만한 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예,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제1안보차장 김태호도, 그러니까 주변 측근들도 몰랐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예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최소의 몇 명, 김용현, 박한, 이 세 명의 예, 이름만 나와서 예, 예, 예. 마치 이 세 명의 주도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고 네. 준비는 상당히 오래 했으리라고 아, 봐요. 그죠. 작년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됐다 했죠. 네. 김용현이나 뭐 이렇게 저기 애들이 국회에 나가서 뭐 음, 국회에서 과반수로 해제만 요구하면 계엄 음, 금방 저기 해제되는데 무슨 음, 계엄을 걱정하느냐 전혀 네, 그런 거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민주당 뭐 김민석 의원이나 민주당을 타박을 했잖아요. 김병주 의원이나 이런 민주당을 타박하면서 네, 오히려 계엄령이라는 괴담을 퍼뜨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8월 달에 네. 그때부터 이미 얘들은 계엄령을 준비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쵸.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은 7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70년대 말에 음, 그 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5.18도 일으키고 이제 했을 때는 네, 군대에서 그 해에 초봄부터 뭘 했냐면 충정작전이라는 훈련을 했어요. 군인들이 네, 시위지휘 훈련.
네. 방패하고 곤봉으로 사람 때려잡는 그 훈련을 계속 했어요. 근데 네. 그런 훈련을 계속 했지만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그렇죠. 그러나 내부전이니까. 지금 시대에는 네. 몇 개월 전부터 6개월을 얘들이 계엄을 준비를 했어도 네. 정말로 보안을 하지 않으면, 정말 소수만이 알고 있지 않으면 네. 전부 보안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금방 그게 드러나거나 뚫리죠. 문서 하나가 빠져나가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얘들은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쳐가면서 수개월 이상 1년 가까이를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네. 결국 보안 유지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그 계엄에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못해가지고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네. 준비가 결국 부실하게 된 것이지 네. 얘들이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긍정이라는 거는 예. 계엄령 자체를 이제 막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저 그렇죠. 준비가 예. 돼 있던 건 맞지만은 예. 이거를 갑자기 선포한 시기가 굉장히 생뚱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생뚱한 근데 이게 마침 아까 말씀드린 게 징조라는 게 예. 어쨌든 저희도 소영길 이제 수나무단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소영길 TV에서 보셨겠지만은 그날 당시 오전에 이제 최재형 목사부터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까지 해가지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압수수색한 근거와 이런 것들을 연관성을 찾아보면 다 김건희예요. 예, 그렇죠. 김건희에 대한 다큐를 만들고 김건희의 디올백 하나같이 다 김건희에 대한 사람들만 다 압수수색에 다 들어가 경찰에 투입됐어 그 작택들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상에서 딱 실시간 영상으로 그 경찰들에 들어봤는데 그 경찰들마저도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김건희하고 윤석열한테는 전시 사변과 이에 준하는 상황이지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전시 사변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네. 윤석열이나 내가 그만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힘들면 국민도 불안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하는 것이고 네. 그 윤석열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드러나는 것이 그거 있잖아요. 국회에 왜 안 가냐고. 그쵸, 예산 그쵸. 설명하러 국회에 왜 안 가냐니까 네. 박수 좀 쳐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 설명하러 국회에 못 간다고. 니들이 박수 안 치잖아. 안 그러니까 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그럴 정도의 네.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안 되죠. 그냥 얼른 빨리 내려와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교도소에 몸을 적응을 해야지 나이 들어서 교도소 가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예. 이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방탄 비상계엄을 저는 그렇게 선포했다. 봐요.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처벌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내란죄 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예. 내란 속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순가당 5년 이하의 징역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박한수, 김용이잖아요. 예. 이 세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내란죄로 묶여서 지금 다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연필투문이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예. 이게 단순 가담이 있잖아요. 단순 가담. 예.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혼선을 줬어요. 네? 혼선을 줬죠. 그쵸. 추경호는 혼선을 줬을 뿐 아니고 저는 가담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가담자라고 보는 네. 것이 이유가 네. 뭐냐면 추경호는 지금 자기가 왜 이제 자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사로 유인했다 했는데 네. 그거는 당사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오라고 했다. 이것도 잘못이지만 추경호는 결정적으로 그 쿠데타에 가담한 행위를 저는 뭘로 보냐면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90명을 보내든 전부 다를 빼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적 3분의 2가 해제를 요구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만 요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 탄핵하고 다르게. 네. 그런데 추경호는 자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딴 데로 빼돌린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곧 오니까 네. 의결을 좀 늦춰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오니까 오고 나서 해라 하면서 우원식한테 시간을 자꾸 끌면서 쿠데타 세력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국회를 장악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를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 들어왔던 그 공수부대 특임대들이 윤석열이 원하는 행동을 해주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의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지휘분들 내부에 갈등이 있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네. 추경호는 아무튼 공수부대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을 무산시킬까를 기대하면서 네. 우원식 의장한테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곧 오니까 조금 시간을 좀 달라, 좀 기다려달라라고 한 행동 자체가 지금 쿠데타 가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후에 추경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 문의를 할 때, 내가 좀 얼탔다, 어버였다,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몰랐다,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식의 말하는 거는 완전 황당한 거짓말이고 그렇죠. 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음, 우원식한테 말해서 표결 시간을 끌고 시간을 지연시킨 행위가 그것이 쿠데타에 가다 공수부대들이 진입해서 그렇죠. 표결을 무산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쿠데타에 가담한 행위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몰랐다고 하는 걸로 할 수가 없는 완전 그렇죠. 의도적 행위잖아요. 의도적 행위라고 예. 봐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방조범이 아니라 실제 쿠데타 실행 행위를 그렇죠. 하는 쿠데타 범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담자다, 이 사람은. 예. 네. 자, 그리고 황교안. 단순 가담자 이상의 네. 중요 행위자.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응원한 세력이 있어요. 네? 응원한 세력, 지지한 세력. 예. 그렇죠. 있어요. 윤석열 잘했다. 빨리 많죠. 우원식 국회의장 상당히 체포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도 다시 비상계엄 하라고 예. 계획하는 애들이. 그 중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있는데, 네. 일단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뭐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내란 선동죄예요. 선동죄. 네, 지금 내란을 한 것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내란 선동죄도 있는데 단순히 비상계엄이나 이렇게 내란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네. 전에 네. 그냥 집회나 시위나 이런 장소에서 비상계엄해라 네. 이렇게 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정도는 내란 선동죄가 안 될 수가 있지만 네. 이미 윤석열이가 한번 내란 선동 행위를 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내란 행위를 했다가 지금 스스로 자진해서 네. 내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회에 막혀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내란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라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은 네. 내란 선동죄로서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는 어느 정도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형법에 나와 있죠. 형법에. 형법. 형량까지는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예. 약간 찾아보면 바로 내란죄 밑에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이거는 내란 선동죄로 지켜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 선동죄. 그러니까 아무리 막연하게 그냥 그 대문 집회 장소에 가서나 댓글에다가 비상계엄 선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이미 한번 내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됐다가 국회에서 좌절된 상황에서 또다시 선포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죠. 그거는 명백히 내란 선동죄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란죄로 윤석열이든 황교안이든 누구를 지금 체포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수사권이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무슨 공수처 다 있네. 그러니까 전부 다 윤석열의 하수인들이고 아무도 누구 지금 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탄핵을 해야 합니다. 빨리 탄핵을 하고 탄핵을 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가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나머지 3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심리를 해가지고 탄핵 결과까지 기다리든지 그러려면 또 앞으로 향후 한 1년 가까이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권한대행 체제로. 그렇게 되고도 실제로 윤석열이 심어놓은 신복들이 헌법재판소에 많고 정부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증거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장담을 못해요, 결과를. 그래서 지금 저는 빨리 탄핵 의결을 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만들고 윤석열의 권한을 박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임명하든 하지만 빨리 이런 비정상 체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에서 권한 박탈시킨 상태에서 바로 개헌을 하되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을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못 살리겠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바꾼다든지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음, 그것은 다 놔두고 임기만 종료해서 여야 네, 합의로 네, 다음 대선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만 정하면 돼요. 음, 다음 대선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만 정하고 네, 그때까지 대통령 임기를 종료하고 언제 네,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는 부칙 조항만 신설을 해서 음, 헌법 개정을 하면 앞으로 한 3개월 이내에도 윤석열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네, 여야가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죠, 날짜를. 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에 또 유력 대권 주자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사람들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뭐 합의를 하게 될 테니까 네, 그것은 쉽지가 않을 테지만 네. 아무튼 일단은 탄핵을 의결을 해서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 자, 그런 이제부터가 이제 생각이죠.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아침 혹시 스픽스 방송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저, 거기 소영기 대표랑 노영희 이제 변호사 나와가지고, 잠깐 봤어요. 근데 내 네, 내용은 근데 잠깐 보기만 했어요. 네. 일단, 간단해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네, 최영기 대표님의 입장은, 네, 어쨌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완전 윤석열의 신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을 아직까지 윤석열이 장악을 한 상태고, 예, 그러니까 검찰들이 수사를 안 하고, 예. 그러면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검찰 탄핵을 먼저 진행해야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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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탄핵을 하고 나서 예, 그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예, 그 윤석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윤석열의 힘은 검찰이잖아요, 어쨌든. 예, 예, 군대가 아니잖아요, 하나처럼. 예, 예, 그래서 그 세력을 흔들어 가지고 압박을 해서 이 정권을 찔러 들어가야 된다 해서 검찰 탄핵권을 하자고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여기서 예, 아니다. 예, 검찰 탄핵권을 하면은 예. 검사들이 반발한다. 검찰 탄핵을 하면 네, 검찰 탄핵을 하면은 예, 검사들이 반발할 수가 있다. 나 수사 안 해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음,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적인 걸로 다른 걸로 압박을 해가지고 심우정 검사를 압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립이 부딪힌 거거든요. 그건 어렵네요. 그건 제가 예. 제 의견이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네요. 그런가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예. 일리가 있나요? 노영희 변호사 얘기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네. 지금 심우정이든 뭐든 윤석열의 측근들을 바로 탄핵을 해서 직무를 배제를 해버린다. 네. 그러고 나면은 저기 윤석열도 탄핵을 해서 직무를 배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누군가는 저기를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검찰총장으로 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검찰총장도 직무대행 체제가 되네요. 그래서 검찰청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네요. 네. 결국은 네. 대통령 권한대행처럼. 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탄핵을 한다. 네. 그러면 조금 무리수는 되긴 아니, 하겠지만 송영길 대표님의 의견이 맞네요. 검찰총장 탄핵을 안 하더라도 예, 지금 걸려있는 검찰 탄핵 대상자들은 다 윤석열 측근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뭐 고등학교 뭐 선후배 이런 건데 예, 지금 검찰 탄핵에 걸린 사람들은 실제로 윤석열과 같은 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예, 윤석열의 그 당시에 벌였던 증거 조작 범죄들을 다 함께한 완전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사람들을 탄핵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 하는 예, 거는. 예, 예, 그게 바로 지금 김영철 특검을 태블릿, 변희재 태블릿 PC로 인해서 장시호와 김영철의 불륜 관계까지 다 드러내서 김영철 검사를 탄핵하자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튼 탄핵이 그러니까 네, 송영길 대표님은 검사 탄핵을 가결을 시키자. 네, 일단 계속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은 한참 있다가 나올 테지만 네, 지금 그러면 송영길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네, 왜냐면 거기도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네,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의 저기 뭐예요 친위대 역할을 하는 검사들은 윤석열만 탄핵해서는 안 되고 검사들도 다 탄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음. 먼저 탄핵을 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아니, 다 같이 해야죠. 아, 그러니까 검사도 탄핵하고, 다 같이 하는, 윤석도 그러니까 탄핵하고. 윤석열이 지금 예, 검찰을 방패막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방패막이로 해가지고 예,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못 움직입니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예, 예, 윤석열이 지 똘마니 시켜가지고 본인들 이제 쑤실까봐, 예, 예. 본인들의 그거를 다 할까봐 그걸 두려워하니까 윤석열 따르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좋아서가 국민의원들이, 아니라. 그럼 그거 말고 윤석열 따를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니, 뭐, 좋아서 따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아무튼, 윤석열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그러니까, 예. 어, 그러니까 정치적 관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예, 예, 정치적으로 친박이 왜 있었어요? 음, 음. 친박이 있는 이유는 박정희 그 후광효과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그렇죠. 박근혜 이름을 팔아야 다음 총선에서 유리하잖아요. 예, 친박 세력의 지지율을 얻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한테 충성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윤석열은 그게 없죠. 그렇죠. 그런 게 없죠. 윤석열 이름 팔아가지고 이길 그러니까 수가 이익 보려고, 없잖아요. 이익을 보려는, 그쵸. 이익을 교환하는 관계죠. 정치는 그렇게 이익을 움직이는 교환하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협박당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근데 관계겠죠. 윤석열을 따르는 그 윤핵관 사람들의 가장 큰 거는 예, 윤석열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예, 예. 그 권력이 어디서 예. 나오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저기 뭐예요. 검사들 다 탄핵하고, 네. 그 그쵸. 다음에 윤석열도 다 탄핵하고, 네. 그래서 전부 다,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송 대표님의 말씀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 노영희 변호사의 얘기 전제가 틀린 게, 예. 검찰을 타격하는 순간 검찰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얘기 자체가 틀린 게, 네. 어쨌든 지금 그 윤석열 몇 명 세력 때문에 검찰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모든 검찰들이 정치 검찰로 지금 묶이고 있잖아요. 예, 예, 난 쟤네들이랑 다른데. 예, 실제로, 물론 뭐, 제가 그 사람들 내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리는 바로는, 예. 검찰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다 먹은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지금 정치권에 있으니까 한동훈이 지금 만만해 보이는 거지. 예. 한동훈이 정치권에 안 들어가고 만약에 아직도 현직 검사로서 활동하는 거 보세요. 예, 예.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한동훈이? 그러면 똑같겠죠. 아니, 칼을 들고 있는 거죠. 그쵸, 무서운 존재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큰 칼을 들고, 방금 말씀하신 칼을 들고 있는 주체가 아까 제가 말한 그 김영철 그런 애들인 거예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그 검을 드는 애들이고. 걔네들이 음, 헌재에서 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상관없이 네, 지금 그 검사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들은 다 탄핵을 가결시켜서 그렇죠.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도 탄핵을 가결시켜서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먼저 직무 배제가 돼야 예. 다른 검사들이 특검을 바로 들어가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그 묶여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네, 추가적으로 뭐를 협상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더 돌아서게 더 그 윤석열을 배반하게 만들 꺼리가 필요성이 뭐예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꺼리도 이미 없어요. 한동훈계 18명이 음, 이미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 18명은 이제 돌아가지 못해요. 네, 그 18명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도 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18명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와서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해서 윤석열이 다시 품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윤석열은 오히려 잘 해줄게 하고 사정하고 이럴지는 모르지만 네, 이미 개헌 해제에 찬성했다는 것은 얘들은 다시 윤석열한테 돌아가 봐야 얻을 게 없다는 걸 자기들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개헌 해제에 찬성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은 그래도 지금 자기가 아쉽죠. 얼른 자기 탄핵도 맞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8명을 회유를 할 거예요. 네, 당장 협박하기보다는 네, 나 탄핵도 막아주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저기도 막아주라. 김건희 특검법도 막아주고 나 탄핵도 막아주라. 괜찮다. 너희 네. 그 계엄 해제에는 찬성을 했지만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가 술만 먹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초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다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회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18명을 회유하려고 하겠지만 네, 이미 이 18명은 이미 그렇게 해서 다시 윤석열한테 간들 네, 결국에 가서는 윤석열이 다시 자기들한테 칼을 꽂을 것이 뻔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네. 윤석열이 상황이 좋아지면 결국 보복을 자, 할 것이지 윤석열이 네, 자기들 제대로 진심으로 품어줄 게 아니라는 걸 뻔히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18명은 다시 윤석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윤석열을 버리는 선택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자, 때문에 네, 뭐 다른 그 18명 이외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 네, 이 18명만 가지고 네, 계속 가면 된다는 거예요. 특검 재의결이든 네, 탄핵이든 네. 자, 대통령 탄핵이든.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의 힘이 무서워서 못 떠드는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예. 그와 반대로 예. 윤석열과 같이 범법으로 아니면 예. 예. 범죄들이 예. 걸려 있어가지고 협상이 필요한 국회의원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아. 개혁신당이 음,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는 이제 참여를 하는데 예. 거기에 윤 대통령이 이제 중립 내각도 같이 끼워 넣더라고요. 중립 내각. 중립내각? 네, 고국내각 같은 거? 네. 예. 그러니까 살짝 지금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준비를 촉구해야 된다 예. 이런 그건 식으로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끼워 넣어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얘네들이 어쨌든 윤석열이 뭐 끌어내린다 어떻게 하더라도 예.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서 내 안변을 신변을 보장해야 되니까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을 계속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얘네들이. 예. 근데 그런 것도 꼴보기 싫잖아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이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대답을 잘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지금 말한 거하고 반대로 송영길 대표가 한 것처럼 네. 그 윤석열의 핵심 신복인 검사들을 전부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해서 직무를 배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네. 무슨 정신을 차려서 국민의힘을 수사를 하거나 윤석열을 수사하거나 이걸 바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절대 바랄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차기 정권에서 네. 윤석열이 쫓아낸 다음에 차기 정권에서 특검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네. 윤석열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쓸데없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인들을 잡는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하려면 전부 탄핵을 시켜버려야지 그렇죠. 못하는 것이고, 네. 뭐 탄핵을 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일을 안 할 것이다, 검사들이 그렇죠. 반발을 해서 엉뚱한 것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나설 만한 배포가 있는 애들도 없고, 없어요. 차라리 일을 안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예, 검사들이 그렇죠. 안 하면 예. 더 좋죠 오히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을 안 하고 정치인을 국민의힘 정치인이든 민주당 정치인이든 정치인 수사를 안 하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정치 검사들은 전부 다 탄핵을 시켜서 헌재에서 결국 기각이 나더라도 일단 직무에서는 다 즐거운 대화가 됐습니다. 아유, 알겠어.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예, 예.